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반도체 거인 인텔의 미래를 건 두 가지 승부수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텔이 곧 나올 18A 공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막 보이면서 동시에 아직 나오지도 않은 그 다음 세대 14A 공정 개발 소식까지 알렸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최대 경쟁사 중 하나인 엔비디아랑 손을 잡는다는 발표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새로운 칩 만들어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인텔이 과거에 그 뼈아픈 실패를 딛고서 어떻게 기술 리더십을 되찾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AI 시대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개발 방식 자체를 뜯어고치고 뭐랄까 어제의 적과 오늘의 동지가 되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인텔이 준비 중인 차세대 공정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동맹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또 이런 화려한 계획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문제들은 없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가까운 미래죠. 18A 공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걸 적용한 첫 제품이 펜서 레이크잖아요. 2026년 초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 상황이 꽤 구체적이고 긍정적이라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바로 수율입니다. 반도체라는 게 그 동그란 웨이퍼 한 장에서 쓸만한 칩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 이 수율이 곧 기술력이자 돈이거든요. 인텔 부사장인 존 피처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18A 공정 수율이 지난 한 7, 8개월 동안 매달 7%씩 꾸준히 좋아지고 있대요. 와, 매달 7%요? 이게 그냥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는데 반도체 업계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인가요? 이게 정말 TSMC나 삼성을 따라잡을 만한 속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월 7% 개선이라는 건 이게 복리로 계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물론 초기 수율이 좀 낮았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개선 곡선의 기울기예요. 이 정도 속도라면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갔을 때 칩 하나당 생산 비용을 확 낮추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2020년 상반기에 펜서 레이크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문제없이 내놓을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거의 다 마련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18A 공정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건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18A 제품이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인텔이 벌써 그 다음 세대인 14A 공정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막 등판할 선발 투수를 소개하면서 바로 다음 구원 투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거든요. 18A에 자신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하,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인텔의 전략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거든요. 14A 공정은 이미 정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가장 큰 특징은 외부 고객들하고 소통을 18A 때랑 비교도 안 되게 빨리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18A 개발 초기에 저질렀던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당시에 인텔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사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정작 외부 고객을 너무 늦게 참여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 자체가 그냥 인텔 자사칩, 예를 들면 제온이나 코어 프로세서에만 딱 맞춰진, 말 그대로 인텔 맞춤형 공정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회사들이 쓰기에는 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공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고객을 유치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거군요. 자기들 몸에만 딱 맞는 재봉틀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이걸로 옷 만들어 입으라고 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14A는 그 접근법을 완전히 180도 바꾼 거죠. 개발 초기부터 잠재 고객사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훨씬 성숙한 공정 개발 키트 PDK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PDK요? 네, 이 PDK를 그냥 반도체 설계의 레고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설명서가 아주 정교하고 자세해야 고객들이 우리 공정을 이용해서 원하는 칩을 쉽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거든요. 18A 때는 이 설명서가 너무 인텔 내부용으로만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발 초기부터 막대한 투자를 하면 비용 부담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아직 돈을 벌기도 전인데 말이죠. 실제로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14A 투자가 늘면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흑자 전환 목표가 2027년 말에서 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실적 목표를 미룬다는데 좋아할 투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인텔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지연 가능성을 오히려 드디어 인텔이 정신 차렸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단기 이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번에야말로 진짜 고객을 위한 제대로 된 파운드리 사업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그 진정성을 시장이 일군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인텔의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14A 공정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건 결국 파운드리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런데 제조 기술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죠. 가장 큰 손님을 잡아야 하는데 요즘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은 단연 엔비디아 아닙니까? 여기서 그 놀라운 협력 소식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 로드맵을 바로 세우는 것과 동시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확보하는 전략이죠. 데이터 센터와 PC, 이 두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분야부터 보죠. 인텔이 엔비디아만을 위한 맞춤형 재훈 CPU를 만든다고요? 이건 그냥 CPU를 납품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맞춤형 재온 칩은요, 엔비디아의 NVLink 퓨전이라는 초고속 데이터 통로에 직접 연결이 돼요.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인텔 CPU랑 엔비디아 GPU가 서로 다른 국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전용 초고속 하이패스 차선에 인텔 CPU가 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데이터 병목 현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인텔의 주력인 X85 아키텍처가 처음으로 엔비디아의 그 심장부 생태계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인텔은 자체 데이터 센터용 GPU도 만들면서 엔비디아랑 경쟁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최대 경쟁사의 생태계에 들어간다니. 이건 자존심을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계산이 깔린 건가요? 현실을 직시한 실용주의적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 지배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겠잖아요. 여기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서 엔비디아 GPU에는 인텔 CPU가 최고의 조합이다라는 공식을 만들려는 거죠. ARM 진영도 이미 엔비링크에 합류했는 인텔까지 가세하면서 엔비디아 중심의 AI 생태계는 더 강력해지고 인텔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려는 전략입니다. PC 쪽 협력은 더 파격적인 것 같아요. 인텔 칩 안에 엔비디아 그래픽을 통합한다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었는데요. 맞아요. 마치 한 집에 사이에 앉은 두 가족이 같이 살기로 한 것과 비슷하죠. 인텔의 새로운 SoC, 그러니까 여러 기능을 하나의 칩에 합친 시스템-온 칩 내부에 엔비디아의 RTX 그래픽을 타일 형태로 탑재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 칩넷 구조 말씀이시죠? 네, 요즘 반도체 설계가 레고 블록처럼 CPU, GPU 같은 기능 블록, 즉 타일을 조립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타일 구조 덕분에 이런 협력이 가능해진 겁니다. 사업 모델도 보석 방식이라고 해서 독특하던데요. 이건 뭔가요? 소비자는 돈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PC 제조사는 인텔로부터 CPU랑 GPU가 합쳐진 하나의 칩을 받아요. 하지만 그래픽 기능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 그러니까 돈은 엔비디아에 지불하는 구조예요. 아하. 인텔은 칩을 조립해서 파는 역할을 하고 핵심 그래픽 기술의 주인은 여전히 엔비디아인 거죠. 그게 PC 제조사나 소비자에게 어떤 장점을 가져오나요? PC 제조사들, 그러니까 OEM들한테는 엄청난 유연성을 줍니다. 똑같은 인텔 CPU 타일에다가 엔비디아의 보급형 RTX 그래픽 타일을 붙여서 사무용 노트북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최고급 RTX 타일을 붙여서 초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 라인업 구성이 훨씬 자유로워지겠네요? 맞습니다. 인텔은 이걸 두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PC 부품을 만들 기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경쟁사인 AMD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한 소식이겠네요. AMD는 CPU랑 GPU를 모두 만드는 게 최대 강점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AMD의 가장 큰 무기인 CPU와 GPU 통합 솔루션의 강점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인텔 CPU와 엔비디아 GPU라는 시장의 절대 강자 조합이 하나의 칩으로 나오게 되면 AMD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과 가격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AMD가 공식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을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정말 화려한데 그럼 현재 인텔의 상황은 어떤가요? 미래를 위해 투자는 하려면 당장 돈을 잘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 제품들 공급이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바로 그게 인텔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10나노나 7나노 기반의 구형 제품들, 그러니까 엘더레이크나 랩터레이크 같은 CPU들의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형 제품들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신제품이 나오면 구형 제품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더 신형인 에로레이크나 루너레이크 가격은 오히려 내리고 있다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반값 할인까지 한다던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바로 그 비상식적인 가격 정책이 인텔의 현재 고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차세대 주력 제품인 펜서 레이크는 2026 상반기에나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거의 1년 넘게 시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거죠. 구형 제품은 공급이 부족해서 못 파는데 그렇다고 매장 진열대를 텅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신제품을 싸게 풀어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으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 비용 구조가 안정되려면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신제품 가격을 대폭 내려서라도 시장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이죠. 실제로 중국 같은 일부 시장에서는 에로레이크 데스크톱 CPU가 50% 가까이 할인 판매되기도 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현재의 생존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텔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차세대 공정 개발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객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고 사업적으로는 AI 시대 최강자인 엔비디아와 손을 잡는 파격적인 선택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요. 맞아요. 인텔의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8A와 14A로 이어지는 압도적인 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의 왕자를 되찾으려는 기술적 공세고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AI 그래픽 시장의 지배자인 엔비디아와 정면으로 싸우기보다는 그들의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전환이에요. 수십 년간 외쳐온 인텔 인사이드라는 그 자존심을 일부 내려놓고 더 큰 판을 읽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기술 리더십 회복이라는 전공법과 적의 동침이라는 전략적 동맹.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인텔의 거대한 도박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텔은 스스로 칩을 설계하는 최고의 건축가인 동시에 다른 회사의 설계도를 받아서 최고의 집을 지어주는 건설사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는데요. 과연 한 회사가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모두 놓치게 될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